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그 형성평가 문제, 자, 풀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10번까지 여러분들 푼 거 잘 채점해봤죠? 자, 오늘은 자, 일정성분비 법칙부터 나와 있는 자, 11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필기 잘 해놓고요. 나중에 시험 때이 학습지 많이 활용한 문제들 많이 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풀어놓고 잘 간직해 놓길 바래요. 자, 11번 같이 봅시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은요, 아무 데서나 다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고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때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물질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일정한 질량비가 있다. 이것이 일정성분비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화합물을 만들 때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화합물을 만들 때만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보기 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고르란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 자, 물부터 봅시다. 물. 자, 이거 화학식 여러분들 외워놨죠? H2O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새롭게 결합해서 만들어낸 화합물이에요. 맞습니다. 일정 성분비 적용돼요. 자, 질소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N2인데요. 자, 얘는 화학 변화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고요. 자, 얘는 그냥 원소 하나로 구성된 홑 원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을 통해 새롭게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 공기 중에 존재하는 홑 원소 물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새로운 화학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과는 관련이 없다. 자, 다음 설탕물의 경우에는 설탕과 물이라고 하는 각각의 화합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혼합물이거든요. 혼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일정한 질량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이것도 화학식이 CO2예요. 탄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롭게 결합을 통해 만들어낸 화합물이거든요. 요거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합니다. 자, 아이오딘과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KI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한 번씩 적어볼 거예요. 자, 얘도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 결합해서 만들어낸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정답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합물만 골라주게 되면 물, 이산화탄소, 아이오딘과 칼륨,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 4번에 존재합니다. 4번. 맞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2번, 1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표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볼트 뭔지 모르는 친구들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12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길게 뭔가 꽂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꽂을 수 있는 나사 모양의 물질을 너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X를 만들 때 볼트와 너트 및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 X의 개수이다. 자, 그래서 남는 것과 만들어진 화합물의 개수가 지금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이 표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볼트가 6개 있고 너트가 4개 있을 때 화합물이 2개가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것이 모두 반응한 게 아니고 볼트 4개가 남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반응에 직접 참여한 볼트의 개수만 적어주게 되면 4를 빼면 되겠죠. 그죠? 자, 직접 참여한 개수는 2개구나.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6개, 8개 존재할 때는 2개가 남았다. 얘도 마찬가지 2개를 빼주면 실제로 자, 화합물을 만들 때 참여한 볼트의 개수는 4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에는요, 너트가 4개가 남았대요. 그 얘기는 여기 4를 빼주게 되면 실제로 화합물을 만들 때 사용된 너트의 개수는 12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 볼트와 너트 개수비를 봤더니 2, 4,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화합물 X의 모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X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볼트 2개, 볼트가 2개일 때 너트가 4개 사용되게 되면 화합물이 2개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간단하게 써보면 볼트 하나랑 너트 2개가 만나서 화합물 X라고 하는데 하나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해서 화합물 X를 만든다. 그림을 찾아볼게요. 자, 기다란 볼트 하나에 너트가 2개 꽂혀 있는 그림 어딨나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자, 이 표를 통해서 자, 화합물을 만들 때 참여한 정확한 개수를 계산해내서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양을.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 볼게요. 볼트 한 개의 질량은 3g, 너트 한 개의 질량은 2g일 때, 자, 화합물 X를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세요. 쌤이 이거를 화학식으로 조금, 볼트는 그냥 B라고, 대문자 B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너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의로, 우리가 N으로 그냥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자, B가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해서 BN2 이것이 바로 X가 되겠죠. 이 X라고 하는 화합물인데요. 자, BN2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때 BEN이 결합해서 자, BN2X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 테니까 이때 반응에 참여한 질량을 우리가 계산해 주게 되면 질량 B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볼트 하나의 질량은 3g이래요. 너트 하나의 질량은 2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트는 하나 필요하니까 이 전체 그람수 3g. 자, 너트는 하나에 2g인데 이게 하나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볼트 하나당 이 너트가 2개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2g씩 2개니까 총 4g이 반응하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볼트 3g, 너트가 총 4g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비는 3대 4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문제가 처음 접해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 요 학습지뿐만 아니라 자,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자, 연습을 해봐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12, 13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자, 설명을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표는 물질 A와 물질 B가 완전히 반응해서 오롯이 완전히 반응해서 물질 C를 생성할 때 반응물의 질량 관계다. 자, 쌤이 자,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A가 0.2g이 있대요. 자, B는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응 후에 남은 질량은 B가 0.2g이 남았대요. 그럼 일단 요거는 읽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질량비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서 역으로 자, 빈칸을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2g이 남았어요. 그 얘기는 실제로 반응한 것은 0.2g을 뺀 0.4g과 A 0.4g, B 3.2g이 반응한 것이다. 그럼 0.4 대 3.2. 자, 1대 8의 B로 질량이 완전하게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진행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와 B의 질량비는 2번을 통해서 1대 8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A가 1에 해당하는 게 0.2예요. 자, 그렇다면 8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의 8배니까 0.2 곱하기 0.8을 하면 얘는 1.6g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은 1.6g이 아니라요. 자, 반응 후 남은 물질이 B가 0.2g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1.2g에 남아있던 0.2g을 더해줘서 처음에 얼마가 있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까? 1.8g이 처음에 존재했지만 반응을 다 진행하고 나면 0.2g이 남았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그람 수는 A 0.2g과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그람 수는 1.6g이지만 남은 것까지 합쳐서 기억은 1.8g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일단 기억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3번 볼게요. 1대8로 반응하는데요. 자, B가 5.6g인데 A 2.7g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도 얘가 훨씬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8에 해당하는 것이 5.6g이니까요.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8분의 1. 5.6 나누기 8 해볼게요. 얼마일까요? 네, 0.7g만 사용이 될 겁니다. 8분의 1만 사용되고 0.7g이 사용이 되고 나면 남는 것은 얼마일까요? 빼주면 되겠죠. 그죠? 2.7g에서 0.7g을 빼주게 되면 반응 후에 남을 물질은 A가 2.0g, 2g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억 1.8. 니은 A 2.0g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두고 문제를 마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은 것. 자, 기억은 1.6g이다.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반응하는 건 1.6g이지만 표에 B가 0.2g이 남아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실제로 반응에 우리가 집어넣은 총 그람수는 1.8g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1.8로 고쳐주세요. 자, 그다음 실험 2에서 2번 실험에서 C는 3.6g이 생성될 것이다. 맞아요. 이게 반응물이 0.4g과 3.2g이 완전히 전부 다 반응하게 되면 반응 후에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생성물은 총 3.6g이 생성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는 1대8로 결합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C는 9의 B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아까 계산했죠? 자, 0.7g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남기 때문에 A는 2.0g, 2g이 남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거를 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꼭 시간이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5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잠시 후 불이 꺼졌다. 불이 꺼진 까닭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양초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성분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빠른 산화 과정인 연소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요. 이러면서 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연소 생성물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유리컵을 씌워놓고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 유리컵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초가 탈 수 있는 양초가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 들어가 있는 산소가 반응을 다 마치고 나면 탈 물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연소 반응이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들끼리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질이 사라졌다. 한 가지 물질의 질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질량에 해당하는 만큼만 연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불이 더 이상 자, 타지 않을 거예요. 연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5번에 나와 있죠. 화합물은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특정 물질이 한 가지만 많다고 해서 그 반응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는다.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해서 적당량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 먼저 없어지는 물질이 있다면은 남는 물질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장 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6번 봅시다. 자, 그림은 메테인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메테인 부피비가 1이네요. 산소 부피비 2칸이니까 2예요. 이산화탄소 이때 1 부피가 생기고 수증기 2칸이니까 2개의 부피비가 생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화학식으로 좀 더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예요. 메테인 CH4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그냥 1 써놓으면 될 거예요. 자, O2가 2개.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CO2 하나 생기고 H2O가 2개 생긴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고요. 이때 앞에 동그라미 친 이 화학 반응의 개수들은 분자수의 비, 그리고 기체들끼리의 반응의 경우에는 부피 비와도 같다. 자, 이때 틀린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기체 반응 법칙.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기체끼리의 반응에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에서는 기체들끼리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부피는 같다. 이산화탄소 부피 1. 자, 수증기는 부피 2가 생기죠? 같지 않습니다. 1대 2의 비로 생길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정답은 바로 또 2번이 나왔네요. 그죠?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산소 대 수증기, 산소 2, 수증기 2, 2대 2니까 1대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생성되는 수증기 분자수는 반응하는 메테인 분자수의 2배이다. 수증기는 부피 2, 메테인은 1이니까 2배로 발생하겠죠. 맞습니다. 메테인 20ml가 완전히 연소하면 메테인 1에 해당하는 게 20ml라면 자, 이산화탄소도 1에 해당하는 거 20ml 발생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으로 정리해 줄게요. 자, 다음 17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학습지 정리할 때 한번 했어요. 자, 간단히 빠르게 정리하고 또 뒷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화학식 외워두고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이 꼼일 줄 알아야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수증기를 만들었다. 자, 좌우의 원자 개수가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여긴 산소가 하나니까 앞에다 큰 숫자 2를 붙였어요. 그러면 산소의 개수는 맞지만 수소의 개수 2배가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기체들끼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 2대 1대 2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 부피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 기체가 400ml, 산소 기체가 100ml가 완전히 반응하고자 한대요. 1에 해당하는 게 100ml예요. 그럼 2에 해당하는 것은 200ml만 필요하겠죠? 나머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기체는 수소가 200ml 남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었던 문제니까 빠르게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실험 1번을 통해서 우리가 부피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은 기체의 부피가 A가 10ml 남았대요. 그럼 빼세요. 마이너스 10. 그럼 실제로 반응한 거 A가 얼마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30ml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A 대 B 대 C,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느냐? 3대 1대 2. 3대 1대 2의 부피비로 30, 10, 20이 반응해서 만들어졌으니까 3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는구나.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부피비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비어있는 칸의 두 번째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33대, 자, 그 다음 30,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가 30ml니까, B도 3대 1대 2의 부피로 반응하니까 10ml만 반응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겠죠. 그죠? 누가 남습니까? B가 이번엔 10ml 남을 것이다. 3대 1대 2. 만들어지는 C도 20ml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기억은 B 10. 자, 니은은 C가 20. 정답 4번에 나와 있네요. 그죠? 자,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편집상 선생님 문제 번호를 좀 잘못 만들어 놨는데요. 21번이에요. 18번 이후에 21번. 자, 볼게요. 오른쪽.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질산암모늄이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비닐 주머니를 밀봉한 다음에 물이 눌러 나오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지금 물과 질산암모늄이 반응하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쌤이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변은 열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가 잡고 있는 손은 차가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주변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냉찜질기, 자, 이런 걸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두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질산암모늄은 물에 용해됩니다. 물에 용해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흡열 반응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닐 주머니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점점 이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닐 주머니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나중에 물이 얼어요. 맞습니다. 자, 물이 얼면서 열을 흡수한다.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서 흡열 반응이다 라고 했었죠. 자, 4번 정리하고 이 문제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 갈게요. 자, 냉각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반응을 골라라. 냉각장치는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돼요. 그 얘기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주변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냉각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기를 우리가 예전에 학습지 하면서 정리하긴 했지만 발열과 흡열로 나누어서 이 반응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되는 반응은 주변으로 열을 내보내요. 자, 이것은 그래서 발열 반응의 예입니다. 발열. 자, 소금과 물의 반응. 소금에 물이 녹으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나 소금, 이런 것들, 얼음 위에 소금을 이제 놓게 되면은, 이제 소금이, 자, 흡열 반응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뺐기 때문에 슬러시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거 발열 용기 같은 거 안에서 활용하는 반응이라고 했었죠. 자, 주변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이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휴대용 용기 같은 거, 이거 데울 때, 자, 이런 반응 이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도, 자, 흡열 반응으로서 주변이 차가워지는 걸 관찰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염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될 때, 자, 열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반응들 몇 개는 우리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각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흡열 반응만을 골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번, 4번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 자, 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것은 발열 반응이 되겠죠. 주변으로 열을 내놓아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이것도 간단히, 자, 흡열인지 발열인지 선생님이 앞글자만 써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거 흡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컨. 이것도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흡열 반응이고요. 냉찜질도 마찬가지 흡열 반응입니다. 자, 발열 도시락.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과 같이, 자, 주변으로부터 열을 내서 이 열로 우리가 도시락 온도를 높여가지고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발열 반응 이용한 예가 되겠죠. 자, 염화칼슘 제설제도 마찬가지예요. 눈 위나 빙판 위에 뿌려주게 되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얼어있던 눈이나 빙판을 녹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녹은 염화칼슘이 어느 점을 낮춰가지고 더 잘 얼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도 발열 반응의 예입니다. 빙판을 녹이려면 아무래도 열이 필요하겠죠? 이 반응 자체가 열을 내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열 반응 골라주면 되니까 정답. 디귿과 미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이 끝이 났어요. 문제풀이까지 끝이 났고요. 자, 쉽지 않아요. 1단원이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올려져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